과학의 기본을 이해하는 오늘이 되자.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지금부터 62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올린 61강 정전기 유도 현상과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두 영상을 동시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목소리가 목 감기 때문에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더 지금도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좀 급하게 올려드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정전기 유도, 전자기 유도 둘 다 유도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정전기 유도 현상 보시면 이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유도란 뜻은 과학에서는 자연스러운 이끌림, 즉 자연에서는 유도되는 게 자연적인 거고요.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도란 단어를 쓴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전자기 유도니까 전자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전자기는 전기와 자기를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왜 단어를 합쳤냐면 예전에는 전기적 현상과 자기 현상을 따로따로 실험을 통해서 찾았고요. 두 현상이 별개의 서로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요새 들어서 보니까 전기와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쳐서 이제는 전자기라 부르게 된 겁니다. 우선 전기 뜻은요, 더하기와 빼기 부호 가진 입자들이 나타낸 성질을 전기라 하고요. 자석은 S극과 N극 가진 성질들이 나타내는 그런 현상들을 자기라고 합니다. 전기와 자기는 큰 어려운 건 없어요, 내용은. 근데 가끔은 초등학생들이나 좀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전기는 무슨 힘이 있죠? 하면 S극, N극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전기와 자기는 엄연히 힘의 종류가 다릅니다. 다만 거의 동시에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 그렇다면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는 어떨까?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는 전하들이 흐르는 거, 자기장은 자석의 힘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우선은 전류를 흐르게 만들면 주변에 자석의 힘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있죠. 바로 그게 전자석입니다. 초등학교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못에다가 전선을 감고, 참고로 전선을 감은 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감아놓은 걸 코일에 전류를 흐르면 못이 자석의 힘을 갖는 것, 즉 전류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관련이 깊고요. 반대로 자기장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애매하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을 예시로 들면 물이 떨어지면서 여기 모터에 연결된 전선을 막 움직이게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자석의 힘이 존재하는데 이 자석에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서 전선들이 막 움직이니까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자석의 힘이 움직인 걸로 착각하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전하들이 움직인 것, 자기가 움직인 거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움직인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그 힘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 전선에 있던 전자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게 전류가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근데 전자기 유도는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배우면 발전기 원리를 배운 거고요. 발전기 원리를 배우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서는 전선은 전선인데 코일 모양의 전선에서의 자기장을 찾아보는 겁니다. 코일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꼬아놓은 겁니다. 전선을 꼬아놓은 건 코일을 안 부릅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념 잘 모르셔서 헷갈리는 분들 있습니다. 우선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오른손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엄지척. 엄지척 하시면 엄지가 자기장 방향을 뜻하고요.
나머지 4개 손가락을 감기는 방향이 바로 전류 방향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4손가락을 이렇게 감죠. 자, 감는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감으면 됩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전류 방향이 원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은 자, 이 엄지 끝이 N극의 힘을 가리키면 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편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코일입니다. 자, 감아놓은 전선을 코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코일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힌트를 하나 줬다고 칩시다. 어떤 힌트?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더하기 극이고요. 이쪽 왼쪽이 빼기 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류는 플러스에서 빼기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전선을 따라서 전류가 지금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요렇게 꼬부랑꼬부랑 전선을 타고 흐릅니다. 이 흐르는 모양을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감아 보세요. 지금 따라해 보세요.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면 여러분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이 4개 손가락을 전류 방향에 따라 감으시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가르칩니다. 바로 이 왼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요. 이 코일의 왼쪽은 N극의 힘을 가지게 되고 오른쪽은 S극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찾기 쉽죠? 이번엔 반대로 코일이 있는데 이번 전류 방향을 안 알려주고요. 자기장 방향만 알려줬다 칩시다. 그럼 오른손을 사용해서 엄지를 이쪽이 N극이죠. 화살표 방향 N극이니까 자, N극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방향 일치시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모양으로 잡으셨을 거예요. 즉 자, 왼쪽은 S극이 되고요. 화살표 끝, 엄지 끝은 N극을 가리키면 된다겠죠? 그럼 이쪽이 N극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4손가락의 방향이 저절로 전류의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아까랑 반대로 감게 됐으니까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규칙을 아셔야 됩니다. 자, 결국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 방향을 엄지손가락, 오른손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자기 유도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좀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해가 잘 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개념은 그겁니다. 전류로 자기장 만들 수 있고요. 자기장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코일입니다. 전선 감아 놓은 거, 그 다음에 막대 자석. 즉 여기는 건전지가 현재 없습니다. 막대 자석을 이 가운데 빈 곳으로 넣었다 뺐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여기 바늘이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중요한 사실, 자석이 움직일 때만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자석이 지금 가만히 있다. 지금 여러분이 자석을 잡고 가만히 있으면 바늘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0에 딱 위치할 겁니다. 근데 자석이 움직이는 순간 바늘도 움직입니다. 무언가가 이 코일 입장에서 보면 코일에는 수많은 이제 전자가 들어있죠. 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움직이면 여기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의 힘이 코일을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전자들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날 왜 건드려? 그쵸? 서로 좋아하지 전자들은 전자들끼리 뭐 힘을 뭉치겠지. 정말 자석 힘하고 뭉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쭈구리 자기장 쟤네들이 뭔데 우리를 건드려? 쟤네들 공격하자 해서 쟤네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 코일 자체 내에서도 자석의 힘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들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성되고요. 전류가 만들어지면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즉 막대 자석의 자기장과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두 힘이 파이트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야. 왜? 서로 다른 힘이니까 방해하려고. 결국
그 힘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가 움직여야 되니까. 반대로 자석은 안 움직여도 코일이 대신 움직여도 됩니다. 자석 가만히 두고요. 코일을 자석 쪽으로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가까이 갔다 멀리 갔다 해도 바늘이 움직입니다. 근데 책에는 이렇게 안 나오죠. 둘 중 뭐 하나만 움직여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류로 자기장 생성 가능하죠. 자, 막대 자석이 움직이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얘를 방해하려고. 그러면 전류가 생성되고요. 그 전류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반대로 자기장으로 전류 생성 가능합니다. 막대 자석이 움직이면 이 자기장 때문에 이 코일에 있는 전자들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자석의 자기장으로 전류를 생성했고요. 자기장으로 자기장의 생성도 가능하다. 막 말을 꼰 것 같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막대 자석을 움직이면 이 막대 자기장이 코일에 전자들의 흐름을 발생시키고 전자들이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되겠죠? 즉, 막대 자석의 자기장으로 새로운 자기장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전류로 전류 생성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건전지를 연결했다. 예, 건전지를 연결하면 여기 전류가 생기고요. 전류가 당연히 있고요. 전류가 있으면 주변에 자기장 힘이 생기겠죠. 자기장 힘이 생기면 옆에 또 코일을 하나 두었다고 상상합시다. 위에다가 여긴 건전지 안 꼈어요. 그러면 이 아래쪽 코일에서 생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위쪽 코일도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자기장이 우리를 건드려? 우리 저쪽 공격하자 해서 이쪽 코일에서도 전류가 생성된다. 자기장을 만들어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전류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에 관련된 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코일에서 자기장이 생깁니다. 왜? 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중요한 게 방해하기 위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자기장의 힘을 도우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방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예시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팔을 잡고 갑자기 당깁니다. 그럼 여러분 순순히 끌려갑니까? 갑자기 제가 모르는 존재의 힘이 발생하면 그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막 안 가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쵸? 예. 끌려가면 나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들이 방해하려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자유도의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뜻을 찾아보면 전선주위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그 전선 안에 있던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코일을 확대해서 그려봤습니다. 코일 속에는 당연히 금속이고요. 코일은 금속은 수많은 원자가 있겠죠. 근데 원자에는 해가 낸 양성자가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헬륨 아닙니다. 네, 헬륨이 아니고 금속 원자인데 제가 금속에는 양성자와 전자가 너무 많아서 그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두 개씩만 그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원자들이 코일 속에는 가득하게 들어있겠죠. 이게 코일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움직이는 영상을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아주 좋은 사이트인 것 같은데 회의 사이트라서 제가 뭐 해석은 잘 못하겠고요. 자, 보면 검육에 잘 보세요. 이거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인데 막대 자석이 들어갈 때 움직이고요. 멈추면 다시 0으로 돌아옵니다. 잘 보세요. 자, 움직인다, 멈췄다. 움직인다, 멈췄다. 움직인다, 멈췄다. 보이시죠? 움직일 때만 전류가 생성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빨리 움직이면 많이 발생하고요. 더 세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입니다. 즉, 막대 자석의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선 속에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전류가 왜 만들어지냐면 이 막대 자석의 자기장의 힘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자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전자기 유도 현상 웬만큼 이해하신 거예요. 자, 결국 정전기 유도, 전자기 유도 말이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정전기 유도는 온리 전기, 양전하와 음전하 사이에서만 벌어진 현상들을 말씀드린 거고, 전자기 유도는 자석의 힘과 전기의 힘을 서로 병합해서 서로 관련을 두고 설명한 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즉 전자기 유도는 자석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유도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알아두면 이해하기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원자가 없는 물질은 없어요. 그런데 원자들은 전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양전하와 음전하, 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즉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은 다 전기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하들이 움직이면 주변에 자기장, 자석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기장이 움직이면 반대로 주변에 가만히 있던 전자들이 움직여서 전류를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결국 전기와 자기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더 난이도 높은 전기 파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목이 많이 아픈데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기도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당신만의 루틴으로 과학을 공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